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오디오 리뷰어 김편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품은 그 영국 브랜드죠. 프로악의 D48R입니다. 이 무엇보다 두 미드우퍼 사이에 리본 트위터가 장착된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D48R은 어떤 스피커고 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프로악의 D48R인데요. 이제 프로악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이 프로악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그러니까 오디오 오래 하신 분 치고 아마 이제 프로악 모르신 분 없으실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1973년에 셀레프 오디오로 일단 설립된 영국의 대표 스피커 메이커인데요. 네. 처음 쓴 유닛 이름이 셀레스천 트위터하고 캐프 우퍼였어요. 그래갖고 그 앞글자를 따갖고 셀레프 오디오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1979년에 ATC 고급 유닛을 쓰면서요. 완전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프로 오디오에 진출을 하면서 사명 역시 프로페셔널 어쿠스틱스, 그래서 프로 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프로 악으로 1979년에 바뀌고 나서부터 태블릿, 리스판스, K 시리즈가 줄지어 나왔고요. 네. 지금 영국의 어떤 대표 스피커 제작사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특히 오래 들을수록 되게 이제 매력적인 질감형 스피커의 대명사, 그 브랜드가 바로 프로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클로저 내부에 바른 역청, 그 아스팔트 재료거든요. 네. 그 역청 때문에 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프로악 사운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그십 K 시리즈를 비롯해서 이제 리스폰스,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스튜디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리스폰스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판스 시리즈가 1989년에 처음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네. 이후에 계속 신모델을 쏟아내면서 지금 현 라인업 중에서 가장 모델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중역에 약간 살집이 붙으면서도 해상력을 놓치지 않는 그 이 프로악의 어떤 전매 특허, 이 사운드 시그니처가 이 리스폰스 시리즈에 가장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리스폰스 시리즈는 프로악을 대표하는 라인업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D48R은 리스폰스 시리즈의 플래그십 스피커인데요. 우선 이 유닛 배치가 MTM인 점, 그리고 리본 트위터를 쓴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1인치 리본 트위터를 두고 위아래 6.5인치 카본 미드우퍼가 배치된 소위 말하는 다폴리터 배치, 다폴리토. M2M 배치. 네. M2M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미드우퍼, 트위터, 미드우퍼. 네. 이렇게 M2M 배치를 하게 되면요, 이 가운데에 있는 트위터의 어떤 에너지감도 좋아지고 직진성도 좋아져서 어떤 뭐랄까 중고음이 되게 잘 들리고 룸 환경에도 영향을 덜 받는 네. 그런 장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유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펙을 보면은 공층 임피던스는 4옴, 감도는 90dB, 네. 그리고 주파수 응답 특성은 20Hz에서 30kHz를 커버하는 정말 광대역 플로아 스탠딩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트위터 얘긴데요. 그 D48에는 리본 트위터를 쓴 D48R, 그리고 일반 소프트 돔 트위터를 쓴 D48 이렇게 있는데 리본 트위터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진동판이 리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되게 가볍고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고음을 정확히 낼 수 있고 또 높은 음까지 잘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리본 트위터는 이 프로악 D48R의 어떤 신의 한 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낼까요? 어떤 퀴즈일까요? 예. 지금 미드우퍼 두 개를 보면 네. 보통 미드우퍼나 뭐 우퍼보다 이 더스트 캡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상당히 넓고 네.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저도 이게 이제 궁금해서 제작사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는데 보통 더스트 캡은 말 그대로 그 가운데 유닛 가운데로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꽉 막아버리는 그 캡이었어요. 원래 네. 그 탄생 자체가. 네. 근데 얘는 이게 섬유질로 돼갖고 공기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미드우퍼니까 그 중역대 음을 좀 더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얘네는 이거를 더스트캡이라고 안 부르고 에어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기의 에어. 그래서 요 섬세한 이런 설계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D48R의 바닥을 보니까요.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가 밑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좀 벽 쪽에 붙여서 스피커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나 씨가 참 이제 실력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포트가 진짜 손을 만져보면 안에 둥근 포트가 네. 바닥면에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에 포트가 있으면은 뒷벽과의 거리를 최소 뭐 30cm, 60cm 줘야 되는데 이 바닥에 있으면은 이걸 바싹 붙여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거실을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실용적이게 쓸 수 예, 있겠네요. 그 되게 눈에 거슬리거든요, 사실. 네. 툭 튀어나와 있으면.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인테리어도 좀 감안한 네. 어떤 설계가 베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D48R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이 D48R 시청에는 그러니까 블루 사운드의 스트리머죠. 네. 노드 X. 노드 X. 그리고 T 플러스 A의 인티앰프 PA 3100 HV 네. 이걸 동원을 했는데요. 첫 곡으로 다프트 펑크의 Doing It Right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나나 씨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저는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 하이파이 오디오로 음악을 들으면 사실 다 좋게 들려요. 저는 다 재밌고 너무 잘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D48R은 너무 고급지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안녕? 이렇게 고급진 사운드는 처음이니? 이게 들어와 고급진 사운드의 세계로 들어와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채로 감탄하면서 계속 들었고요. 뭐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힘까지 넘쳤다. 그렇죠. 음이 되게 싱싱하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도 막 넘쳐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악 스피커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었던 음이었나?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까지 그렇게 느낄 정도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1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피아노 소리도 좋지만 이 합주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고요. 막 소리를 떠나서 그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의 웅장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웅장함까지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소리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나 씨가 참 음악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받았다. 네,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 소리가 참 영롱하고 그 입자감이 되게 곱고 촘촘한 걸 느꼈어요. 네. 역시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이 D48R의 리본 트위터 덕이 리본 가장 트위터. 크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생음의 촉감이 되게 편안하면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막 뭉개지는 게 아니라 되게 예리하게 네. 좀 음들이 저를 향해서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대표 연성곡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D48R 정도 유닛 구성에 이 정도 내부 용적을 갖춰야지 오케스트라 대표 연성곡도 잘 들을 수 있구나.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다음 곡은 캐리 브렘너스의 All Over in Berlin이었는데요. 네. 나나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반주가 이 정도로 생생하고 깨끗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뭔가 신기하고 이 보컬이 제 앞에서 이게 노래를 불러주는 게 이게 형상화되는 느낌? 이게 악기의 위치라든지 보컬의 위치라든지가 눈앞에서 그려지기도 하고 음량을 되게 크게 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음량이 큰데 귀가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정도 신기해요, 저는. 그렇죠. 그런 점이 이 프로악 특히 이제 리스폰스 시리즈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근데 이 D48R 같은 경우는 리본 트위터를 써갖고 특히 여성 보컬의 어떤 질감 네. 이런 표현이 아주 어떤 경지에 올랐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음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프로악 리스폰스 시리즈 D48R에
가성비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D48R의 지금 판매가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프로하게 리본 트위터를 포함한 3유닛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를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진짜 가성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상이다. D48R이 제가 듣기에는 장르를 진짜 가리지 않는 스피커라고 저는 또 그렇게 느꼈는데 김표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장르의 최고일 것이다 라는 그렇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장르를 그렇게 많이 안 타려면은 최소한의 어떤 멀티 유닛의 플로어 스탠딩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얘는 그렇게 크게 가리진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한 2개 장르를 꼽자면은 역시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오케스트라 대편성곡 네. 얘의 어떤 장기고요. 네. 그다음에 질감 표현이 중요한 여성 보컬곡 여기서는 정말 얘의 어떤 장기를 한 10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표님 그럼 이 스피커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무늬목 마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인클로저 디자인도 직육면체로 네모 반듯하게 뻗은 이런 모습이 사실 전통적이지만 달리 말하면 좀 올드하고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D48R의 MBTI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후면 단자가 바이와이링 단자잖아요. 그래서 네. 바이 앰핑까지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운 파이어링 포트라서 스피커도 벽에 가깝게 붙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E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감도가 90dB이고 직접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 장르 음악을 두루두루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N. 그리고 얘가 어떤 해상력만을 강조하는 타입이 아니라 감성에 되게 호소하는 그런 질감형 스피커라는 점에서 F. 예, 그리고 리본 트위터, M2M, 그다음에 뭐 다운 파이어링 포트 이런 생각 이상의 준비를 많이 한 어떤 설계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스피커라는 점에서 J.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D48R의 MBTI는 ENFJ. ENFJ. 네, ENFJ. 네, ENFJ가 나왔네요. 네, 김표님 말씀대로 리스폰스 D48R은 프로악 중견 리스폰스 시리즈의 플래그십답게 프로악의 모든 것을 담은 스피커인데요. 특히 리본 트위터와 MTM 유닛 배치를 통해서 해상력에 방점을 찍은 스피커라 하겠습니다. 2023년 프로악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피커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저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